네, 안녕하세요. 시험 친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력을 쏟은 만큼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2022년 경감 성진시험 출제됐던 행정법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단히 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 세부적인 강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문제의 출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나왔던 사회 이슈가 좀 됐던 그 사례이기도, 판례이기도 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요, 이번에 출제하신 분들이 아마 좀 너무 인색한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조 조문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풀어나갈지 아마 시험장에서 혼돈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사례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정보가 부족할 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을 좀 인식한 수험생들이라면 덜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출제자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럼 세부적 강평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출제 경향이 각종 고시에 출제된 문제들을 각색을 해서 출제하는 경향이었다면요. 이번 문제는 거기서 약간 탈피를 한 것 같아요. 탈피를 해가지고 중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기존하고 약간 스타일을 좀 달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문제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조 조문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사이에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출제 주제는 이래요. 출제 주제는 경찰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이 적시강제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의 국가고시와 달리 경찰 분야가 특화돼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답안 작성할 때, 특히 사례 문제 2번을 작성할 때도 이런 특수 분야는 특수 분야의 기본 법리에 맞춰서 답안 작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로 작성을 안 했다 해서 여러분 가락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제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사례 문제의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경찰상 적시강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아마 제가 그 마지막 마무리 특강할 때 적시강제가 출제됐을 때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19번째 주제에서 제가 정리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분야의 특수법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특수 분야는 특수 분야답게끔 답 쓰는 것이 법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사례집에도 그 특수법리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을 해놨었고요. 그걸 그대로 이번에 또 출제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감안하면서 이번 문제를 같이 접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시강제가 출제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답 써야 될 건 뻔해요. 일단 적시강제가 출제되면 법적 성질이 적시강제인지, 그 다음에 이게 권력적 사실행인지, 재량행인지, 거기까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례 원칙을 답안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볼 걸 뻔한 거예요. 그 다음 이 적시강제가 적법이냐, 위법이냐. 그럼 위법성 판단 구조는 아시다시피 준의 재령이라는 거 아시죠? 하지만 특수 분야가 있을 땐 그 특수 분야의 법리에 맞춰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번 여러분 답안 쓰실 때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구제 방법이죠. 구제에서 특히 소송 부분을 출제하게 될 텐데 소송 관련해서 적시강제 출제되면 딱 두 가지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대상적격, 협의의 소위. 그대로 출제를 했던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풀어나가면서 제 사례 문제집 어느 부분을 그대로 출제했는지를 언급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요, 새로운 형태를 출제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출제됐던 경감 성진시험의 기출문제만 꼼꼼히 풀고 들어갔더라도 다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조 조문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험생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아마 좀 캄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예측 가능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다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요, 주로 사례 논점으로 여러분이 많이 다뤄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약술 특강 강의했던 거 아시죠? 출제 유력 약술 특강 제가 30몇 개인가? 한 40개 정도 뽑아가지고 해마다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그 안에서 다 출제가 됐죠. 다만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걸 30점짜리를 출제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좀 혼돈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대다수 수험생들이 아마 거의 한 25점, 20점의 배치에 맞춰서 아마 답안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 뭐 자동 결정, 이건 뭐 특 A급으로 출제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약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당락이 좌우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례에서 여러분 당락이 좌우될 거라는 거 이번 시험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반 잠시 보실래요? 항상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답 쓰기가 참 용이해집니다. 이번 문제 그림 골기가 간단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딱 새놈이 등장하죠. 새놈 등장하면 항상 뭘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경찰 개입 청구권, 즉 행정 개입 청구권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눈에 딱 떠오를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을이라는 친구가 있고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 경찰 이 세 명이 딱 등장하잖아요. 갑이 지금 경범죄에 해당할 만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놈이에요. 이 참조 조문은요, 이게 크게 활용될 만한 참조 조문은 아니고요. 다만 사례 포섭할 때 약간씩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범죄 처벌법 하나만 딱 줬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거든요. 그걸 빠뜨렸어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답서는 스킬을 발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을이 있고 갑 때문에 슬퍼진 친구가 경찰한테 좀 족쳐주세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물어봤던 문제는요, 을이 국가, 즉 경찰을 향해서 이런 문제 있는 놈을 족쳐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는가?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건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건 여러분 금방 캐치하셨을 거예요. 거의 유사한 문제, 거의 99% 유사한 문제가 어디에 출제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제 사례교재 페이지 83페이지 사례 8번에 2013년도 4년도 경감 성진시험에 출제된 걸 풀고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봤던 건 뭐냐면 이 경찰이 이제 갑의 집에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해 버렸죠. 이 전기 차단한 거. 이건 이제 당연히 경찰에 작용을 한 거죠. 이 작용의 이법성, 적법성을 검토해 보라는 거잖아요. 적법성 검토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내 재령. 이걸 맞춰서 검토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체는 문제될 게 없고, 그 다음 절차에서 과연 영장주의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수업시험도 강조했지만 경찰 관련 분야, 특히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가지고 적시강제할 때는요, 홍정선 교수님도 기본서에다가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기본적으로 영장을 배제하고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장주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영장주의를 언급했다 해서 감점될 것도 없고, 뭐 점수를 조금 더 받으면 받았지 깎여 나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안 썼다고 해서 슬플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사례집 답안에도 영장주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영장주의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 출제자가 꼬집어가지고 이 사안에서 만약에 갑은요, 경찰이 전기 차단할 때 영장도 없이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전기 차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그때 영장주의 인정 여부, 적용 여부에 대한 학설 판례 검토하셔가지고 답안을 쓰시면 돼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경찰 분야의 적시강제 관련해가지고 영장주의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문제는 이 적법성 문제를 물어본 건데, 적법성은 준해제력이 되게 내용하고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용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법률 유보하고 그 다음 법률 우위잖아요. 법률 우위는 요건하고 그 다음 효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찰 분야의 효과는 다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 분야의 일반 원칙에 의한 한계, 즉 조리상의 한계, 그게 문제가 되겠죠.
유보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참조 조문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물어봤다는 걸 대충 알 수 있죠? 그렇죠? 개별 규정이 없을 때 일반 조항에 의해서 발동할 수 있겠는가? 경제법 2조 7호 이걸 언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를 알고 있는 친구라면 그걸 활용해서 답 썼다면 이거 FM 답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반 조항 타고 들어가서 될 수 있겠는가? 이걸 답안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효과 부분은 뭐 가지고 하면 된다고? 경찰 분야의 조리상의 한계인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소구의 원칙 이걸 가지고 답안을 쓰셔야 된다고. 근데 어차피 문제 만든 놈한테 뺨 때리니까 경찰 책임 문제 될 게 없고요. 그 다음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소극도 문제될 게 없고요. 남은 건 뭐예요? 그렇죠? 남은 거는 여기서 경찰 비례의 원칙과 그 다음 이 친구 집에서 지금 섭유를 하고 있었는데 내 사생활, 내 사주소에 왜 들어오느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공공의 원칙 이 두 가지고 답안을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전기 차단이 적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구조 이걸 답안에 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물어봤던 것은 이 갑이 전기 차단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 요건을 물어본 거죠. 당연히 FM대로 출제한 거예요. 적시강제 시험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걸 다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서 적시강제는 이미 법적 성질을 검토하겠죠.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가 과연 대상 적격, 즉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거 답안에 쓰시면 되고요. 사실행위의 속성은 빨리 끝나버리잖아요. 이것도 전기 차단 끝났잖아요, 이미. 종료됐죠. 이런데도 이걸 다툴 소익이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답안에 쓰는 거죠. 이게 이번 사례 문제의 기본 골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나 이 두 번째 사례 문제를 갖고 지금 수험생들 사이에 약간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건 약간 제가 언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다 읽으셨을 테니까 첫 번째 문제의 쟁점은 뭐라고요? 경찰 개입 청구권이죠. 그거 답 쓰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차 구성만 간단히 한번 볼게요. 논점 정리해서 이게 경찰 개입 청구권이 문제된다는 거 밝히시고요. 그 다음 일반론 쭉 쓰시면 되죠. 두 번째 목차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 뭔지 어디 쓰시고요. 세 번째, 이따위 권리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 이게 통설 판례는 이제 명시적 답안, 명시적인 건 없지만, 우회적인 거는 있죠.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핵심은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 두 가지. 강행법규에 의한 개입 의무 존재. 사익 보상이 이 부분 쓸 때 또 수험생들이 아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참조 조문이 없거든요. 이 참조 조문이 없으니까 이 강행법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거 경찰 분야니까 그냥 경찰 관련법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아니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냥 두리뭉실하게 들고 오가지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경찰 관련 법규는 당연히 재량으로 되어 있다고. 그걸 쓰시라고. 재량으로 되어 있지만 사안은 재량이 뭐로 가는 경우다? 0으로 수축하는 경우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참조 조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쓰라고요? 경찰 관련 법은 이렇게 쓰시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경찰 관련 법은 1차적으로 공익보호 목적이지만 부차적이나마 이런 을과 같은 사람들의 생명, 신체 보호 의도도 있다. 그렇게 쓰셔가지고 사익 보상이 있다. 그래서 사안 해결에서 이런 권리 있다. 이렇게 결론 맺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나요? 예,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좀 이런 수험가에 지금 뭐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결국 적시강제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건데 이걸 답 쓰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일반론과 특수론이 충돌할 때는 뭐 가지고 쓰는 게 기본이에요? 특수론 갖고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 관련 분야의 적시강제이기 때문에 이 적시강제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 경찰 분야의 위법성 판단 구조 아시죠? 경찰권 발동의 근거, 그 다음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거 가지고 쓰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행정법 총론 파트에 보면 또 적시강제가 나오잖아요. 그 적시강제 또 답 쓸 때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 특강할 때 그걸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시강제 한계 가지고 답을 쓰잖아요. 적시강제 한계도 똑같아요. 법적 근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법적 근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급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소극성, 그 다음 뭐죠? 보충성, 필요성 이거 가지고 답안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 핵심은 비례성이죠. 그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자세히 더 언급해서 답안을 완성하면 돼요. 그렇게 썼다 해서 이걸 까락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채점을 한다면 이거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쓴 답안 형태처럼 어떻게 했나요? 네, 경찰 분야의 위법성 판단 구조인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 이 목차를 잡아서 답 쓰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전자처럼 썼다고 해서 점수를 깎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데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특수 분야는 특수 분야 법리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이거 법학의 기본이거든요.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적시강제 풀이 방식으로 갔다 해서 총론 파트에 갔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걸 제가 먼저 언급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저는 제 사례집에도 답안을 쓴 것처럼 이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경찰 분야의 기본 법리 가지고 답안을 완성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차야 이거 뭐 아시겠죠? 이거 뭐 제 사례집에 사례 교재 페이지 382페이지 사례 46분인데 이게 18년도 몇 년 전이죠. 여러분 시험 경감성지 시험에 출제됐던 그 기본 주제와 거의 유사한 거예요. 이 사례를 풀고 들어간 친구라면 이 문제 풀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논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항상 사례 쓸 때 설문에 나와 있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기 차단 행위가 적시강제고 권력적 사실행위고 재량행위다. 이걸 밝히셔야 돼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비례의 원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언급도 없이 그냥 비례의 원칙 들어가는 답안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논리 체계가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쓰셔야 될 게 경찰권 발동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참조 조문이 없잖아요. 원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가 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친구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수 없죠. 일반 조항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 이게 과연 일반 조항으로 기능해서 이거에 의해서 발동할 수 있는가? 그건 논리 배우셨죠.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직법 6조 쓴 친구는 대단한 친구겠죠. 판례 사안도 원래 판례는 그거 가지고 다 판례를 써내려갔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경찰권 발동의 한계 준수.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점수차를 만들내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게 출제하신 분이 이 참조 주문을 빼뜨리는 바람에.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한계 준수했는 거. 이게 이제 경찰분의 특수적인 조리상의 한계죠. 이 부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찰 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책임의 원칙과 경찰 소속 원칙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문제점에서 그걸 살짝 밝히시라고요. 밝힌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문제다. 그래서 경찰 공무의 원칙, 경찰 비리의 원칙 이걸 답안에 쓰시면 됩니다. 이 세부적인 사안 포섭하고 있는 건 제가 생략할게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집에다 올리게 될 테니까요. 그때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급한 건 도대체 뭐가 쟁점이냐 이게 아마 급할 거라고. 그래서 경찰 공무의 원칙, 경찰 비리의 원칙 이걸 답안에 일반론 쓰시고 사안 포섭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경찰 공무의 원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사생활 사주소일지라도 그게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고 있을 때는 발동이 가능하죠. 특히나 이 부분 쓰실 때 참조 조문이 있잖아요. 이 경지법, 이 경범죄처벌법 여기에 해당할 만큼의 선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슬프게 하고 있다는데 포섭할 때 그 이 참조 조문을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 되고요. 경찰 비례 원칙이야 특별상 가지고 언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두 번째 문제 풀 때 행정법 총론 파트에 있는 적시강제 한계 법리 있죠. 있을 때 여러분들 근거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긴급성, 그 다음 여러분들 소극성, 그 다음 보충성, 비례 원칙. 또 이 비례 원칙 쓰는 거 똑같아요. 이거 가지고 답안을 쓰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로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왜? 특수분야는 특수분야 법리 갖고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사례집도 이 논리에 맞춰서 답안을 써내려간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아마 쉽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 번째 문제는 어차피 대상 적격하고 뭘 묻는 거죠? 협의의 소익을 묻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논점 정리해서 결국 이 두 개가 문제다. 이거 밝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차에서 대상 적격 충족되는가? 이에 대해서 항상 일반론 쓰고 사안포섭하면 되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규정, 즉 2조 1항 1호 있죠. 이거 쓰시고
이 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론론, 이론론, 즉 쉽게 말해서 처분과 행정행위 관계에 대한 논의죠. 그걸 답안에 쓰고 사안포섭 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안포섭 할 때 결국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실행위조차도 처분에 포섭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본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테니까 그걸 답안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이제 해외 소익도 일반론 딱 쓰시고요. 그 다음 사안포섭 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미 정기차단 행위가 종료됐죠. 이미 처분이 소멸된 거라고. 소멸된 이후에 이 소송을 이용해서 이겨봤자 소용이 없는 게 기본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회복될 부차적 이익이 있다든지 뭐 반복될 위험이 있다든지 법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소익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뭘 회복될 이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별로 없는 거 보이기 때문에 소익이 없는 것으로 몰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으시면 되는데 대상 적격은 충족되겠지만 회비의 소익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을의 주장, 즉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겠죠. 예,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출제된 문제가 없는 특이한 걸 출제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경감성진 시험의 기본적인 기출 문제만 꼼꼼히 풀었더라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제 사례교재 페이지 283페이지와 39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사례 34번, 사례 48번 다 경감성진 시험에 17년도, 2008년도에 다 출제됐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 요 네 가지 사례 문제만 제대로 꼼꼼히 여러분 풀고 기억해서 들어갔다면 이번 문제는 깔끔히 해결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이 법적 근거가 참조 조문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조 조문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아까 이거 쓸 때도 마찬가지죠. 이 강행법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경찰 관련 법규는 이런 식으로 끌어가라고요. 경찰 관련 법규는 여기서 강행법규고 경찰 작용이니까요. 그런데 뭐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거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밝히시고 사안의 경우 재량이 0으로 수축했다. 이렇게 밝히시면 되는 거고요. 사익보상도 1차는 공익, 부차적이나마 사익보상도 있다는 걸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근거 부분에서 법적 근거, 참조문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가 이 행정자금의 근거 조항이거든요. 근데 안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일반조항, 경직법 2조 7호 이거 들고 와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야 뭐 여러분 일반론 갖고 쭉 써 내려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답안을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것처럼 답안을 써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쓴 것처럼 하는 것이 원래 법학의 기본 법리입니다. 특수 분야는 특수 법리 가지고 답안을 완성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례 문제는요, 뭐 크게 어림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건 출제자가 이 참조 조문을 좀 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사례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약술 문제 있죠? 약술 문제는 제가 언급할 거는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약술 문제, 첫 번째 약술 문제,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 이걸 30점짜리를 출제하는데 어떻게 양을 채우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 약술 출제 유력 약술 특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목차를 크게 4개로 잡아놨을 겁니다. 뭐 서설, 그다음 뭐 법적 성질, 그다음 실제 이걸 법규명령으로 볼 때와 행정규칙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쓰는 게 기본. 이걸 상세히 써놓은 것은 제 교재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옮기신 분들은 아마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제가 이게 답안에서 뺐지만 이게 30점짜리 출제됐으니까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요. 이걸 법규명령으로 봤었을 때는 법규명령 통제. 우리가 여러분들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배우셨잖아요. 이 통제 부분.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부터 이제 법원에서 하는 통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통제, 국회에서 하는 통제, 일반 국민에 하는 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여기서 아울러 쓰면 엄청난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답선 이 정도만 쓰더라도 아마 차별나는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약술 문제인 여러분들 자동 결정. 이건 아마 거의 다 수험생들이 아마 예측을 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다 아마 강사분들도 이건 특 A급으로 그리고 특히 이번 행정기본법에도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력 후보로 집어넣어 가지고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약술에서는 제가 점수차가 날 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약술 문제인 법규명 형식 행정규칙이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서설, 의하고 법적 성질 이거는 누구나 다 썼을 거라고. 그런데 세 번째 이 실제상의 차이점 이걸 지금 네 가지 각도에서 언급을 해놨잖아요. 이걸 아마 쓰신 분들은 훨씬 더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강평을 해드렸습니다만 마무리를 해보면 이래요. 일단 이번 2022년 경감 성진시험 이 행정법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각종 고시에서 출제됐던 문제에서 약간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시도하려는 기본적인 전환점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안타까웠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보를 너무 적게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조 조문을 너무 인식하게 줬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특히나 이 수험생들이 좀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행정개입 청구권 이거 풀어나갈 때도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아마 정보가 부족할 때 이러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라는 걸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경직법 2조 7호 갖고 답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직법 6조를 언급해서 썼다면 이건 FM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조 7호 가지고 답안을 쓰는 것도 아마 출제자가 그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조 조문을 안 줬다는 건 그런 걸 감안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특히 두 번째 사례 문제 같은 경우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총론 파트에 있는 적시강제의 위법성 판단 논리 구조로 답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강론 파트, 경찰 행정법 파트에 있어서의 경찰 작용의 위법성 판단 구조 가지고 답안을 쓰셔도 다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후자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경감 성진시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걸 그대로 그 규칙은 깨트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빼고 나면 해마다 한 30개 정도의 기본적인 후보가 딱 남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마다 제가 출제 이력 약술 특강을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100% 적중이죠. 작년에도 100% 적중이고 올해도 100% 적중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술은 그 정도 선에서만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사례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안다고 쉽게 말해서 무슨 암기되어 있다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행정법의 기본 베이스 하에 문제 자학 능력을 길러셔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새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약술보다는 사례 문제에서 결판이 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가 부족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정보가 충분히 주어졌을 땐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인기응변도 여러분이 평상시 공부하실 때도 터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1년간 저와 함께 행정법을 열심히 따라온 여러분들은 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마 잘 될 거예요. 잘 되실 거고 어쨌든 합격이라는 게 행정법만 갖고 합격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합격의 신이 올해는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를 짓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올해 실시됐던 경감 성진시험 행정법 강평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